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인지 컨트롤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투자의 기본이 되는 분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 즉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패턴성 흐름을 보여주면서 가격적인 측면이 변했는지 이런 기술적인 분석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일원으로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자동차 담당 멘토님을 대신해서 영상을 진행하는 만큼 다소 어색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부분별 매출액 비중을 통해서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 이 자동차 산업에 속해 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다라는 부분 파악을 해봤고 이 주요 거래처로는 현대와 기아차가 있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실적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 실적적인 부분도 살펴보게 되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을 했지만 특히 영업이익 측면이 22년 3월부터 상승을 했다. 자, 그에 맞춰서 시가총액도 22년 3월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BPS 같은 경우, 이 PBR 같은 경우를 주목해서 살펴봤는데 현재 시장의 관심 자체가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 PBR 같은 경우에 또 영업이익 측면을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살펴봤듯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PBR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0.65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 미만의 수치다. 자, 그래서 저 PBR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BPS가 존재를 하죠. PB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BPS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BPS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죠. 그래서 BPS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 주가보다 하락하게 된 상태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이 다른 재무가 건전하게 자리 잡혀 있으면 저평가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금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특히 자동차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금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떠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냐?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쯤만 돌이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시장의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할부 금리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할부 금리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자동차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인지컨트롤스 같은 기업들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 금리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확산이 되고 있냐? 이 부분은 바로 PPI 지수와 CPI 지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PPI 지수죠. 자, 그리고 이 PPI 지수는 CPI 지수에 선행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을 만드는 비용 자체가 증가를 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더 비싼 가격에 소비자는 물건을 사게 되겠죠. 그럼 CPI 지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 CPI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고착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용적인 측면은 또 왜 증가하냐?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특히 원자재 측면을 살펴봐야겠죠. 원자재 측면에서도 유가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유가 자체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 후티 반군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유가의 불안정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PPI 지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국엔 CPI 지수까지 상승을 시킨다. 자,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호조인 상태죠. 이 고용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 이 부분이 뒤로 밀리면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 메커니즘이 있냐?
이 전기차 혹은 수소차, 결국에 자동차 관련된 섹터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현재 가격 구간은 8,480원대의 가격 구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지 라인을 만들어 주면서 상승 전환을 위한 그런 시기를 보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산업은 결국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 회복세가 보여야 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가시화돼야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과 함께 인지 컨트롤스 역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인지 컨트롤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와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